프롤레타리아의 비참의 증가와 비필연성. 자, 이거는 뭐냐면 같은 노동량이 투여된 상품이라도 수요에 의해 상품 가치가 올라갈수록 자본가의 잉여 가치가 커져서 프롤레타리아에 주는 임금이 증가할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만들었는데 수요가 달라졌어요. 그게 그 물건이 그런 거 있죠. 그때 우리 라면도 말이죠. 짜파게티가 갑자기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잉여 가치가 커져요.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에게 주는 임금이 증가해요.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임금이 형편없다, 계속 이렇게 낮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막스. 그러나 이게 기업이 잘 되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월급을 1.5 내지 2배를 많이 주죠. 그렇게 증가할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거죠. 이미 1860년대 농업 임금이 40%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마르크스도 인정했다. 자본론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되면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 적응 및 선호도가 높아져서 혁명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노동자 임금을 많이 주면, 우리처럼 기초 임금을 많이 주면은 혁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고려 안 했어요, 막스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위기 능력. 마르크스가 예측한 대로 자본주의는 경기 과열과 독점에 의한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요즘 10년마다 큰 그 경제적인 위기가 오죠. 부르주아 국가는 국가의 시장 개입 및 재정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프롤레타리아 저항을 약화시켜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아마 다 굶어 죽을 위기가 오면은 이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그러면 혁명 운동을 할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러나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실직 수당도 있고 기초적으로 보장제도가 있죠.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도 있고 등등.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있고. 이래서 그냥 그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따라서 그다음에 요즘은 국가가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그 돈을 나눠주잖아요. 국민에게 일을 안 했는데도 그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가. 그걸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본주의 핵심 국가가. 달러가 충분히 찍어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사적 소유의 철폐는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적어도. 그러므로 사적 소유의 철폐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안 하니까. 의회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자본주의를 하는 이상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의한 경기 침체가 오므로 이미 한번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더라도 지속적인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소위 사회주의 외에 보수 정당이나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적 소유의 철폐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해요, 실제로. 여태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없앤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은 독재인데, 독재 국가를 해서 소련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70년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결국 무너져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소비에트 체제가. 마지막, 이제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막스 레닌주의의 문제예요. 전위 독재의 부당성.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는 1997년에 펴낸 공산주의 흑서에 의하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막스 레닌주의의 폭력이나 정책 실패로 인한 기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희생자가 노동자나 농민이에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혁명을 하고 전위 독재를 했는데 그들을 1억 명이나 죽였어요. 소련,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마르크스주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오질 않는지 현재까지 바로 이유가 있는 거죠. 유물론적 결정론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노동가치론이 현재 시장의 상품 가치 결정에
한 면만을 얘기를 하지 다 설명 못해요.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상당히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임금이나 복지제도가 좋아져서 이렇게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안 해요. 그리고 사적 소유에 집착을 해요. 자기들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내놓고 싶지 않아요. 노동자들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하위 10%는 혁명을 원하겠죠. 그러나 벌써 하위 한 20, 30%부터 작은 집이지만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혁명을 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독재를 하면 반드시 이런 커다란 피해와 커다란 잔인한 학살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독재에서. 지금 북한도 국민들이 원해서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너무 무서워서 죽이니까 무조건 잡아서 수용소로 끌어가고 죽이니까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거죠. 김일성 일가에 의한 이 사회주의에도 없는 이런 이 가족주의 독재에 대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가족이 대를 이어서 독재 수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회주의. 그런데 한국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가족주의가 이렇게 지금 3대 그 총수를 하는 거나 북한의 노동당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하는 거나 우리나라가 워낙 가족주의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유비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할 문제,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 도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앞으로 그럼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의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하나만 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제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불평등, 빈부격차 문제예요. 30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나쁜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미국하고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 한국 이렇게 같은 유형이에요. 나머지는 개발도상국이 많고요. 이제 가장 그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는 여기 북유럽,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뭐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보다는 훨씬 빈부격차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까지 우리 가지고 있는 돈, 자본이 더 많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서 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더 점점 커지면 안 좋은 거죠, 사회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보세요. 임금 격차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이에요. 일본보다도 임금 격차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이게 2018년 건데요. 2017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임금보다도 더 중요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산이죠. 상위 10%가 10%, 예를 들면 우리는 5천만이죠. 5천만 중에 500만 명, 10%면 500만 명이 43.2%의 사유재산을 갖고 있어요.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43.2%. 거기 20%까지, 10%에서 20%까지가 17.8%. 그러면 20%까지 합쳐서 61%, 10분의 6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위 20%가. 3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1% 이내, 0.1%, 1%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의 1%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개인당이에요. 가족당이 아니라 개인당 10억 정도 있으면 1%의 마지막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 뭐 4인 가족 하면 보통 20억은 돼. 평균이 한 20에서 2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0.1%밖에 1%밖에 안 되는 거죠. 다 합쳐도. 그 다음에 보면은 나머지가 여기 보세요. 나머지가 40%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 50%까지가 재산의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예 하위 10%는 마이너스 0.3%. 이게 빚이 있다는 거죠.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빚을 빼서 순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2.8%, 뭐 5%, 6%, 10%가 안 돼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60%까지가. 그러니까 국민의 3천만 명이 우리나라의 총 재산의 10%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0%, 60%가. 지금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위층의 재산이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더 앞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이쪽 상쪽 위쪽이 점점 늘어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자본주의가 위기가 오는 거죠. 우선은 어떤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위기가 오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직업도 없고 그다음에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 체제에 대해서